대한변호사협회 신임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최초의 로스쿨 출신이자 40대 협회장의 탄생으로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김정욱 차기 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으셨어요. 당선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도 선거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후보가 저까지 3명이었는데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두 분이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좀 아슬아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상대로 잘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협회 창립 73년 만이고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최초로 로스쿨 출신 협회장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선 후에 아직 그렇게 크게 기쁨을 누리기보다 당선되자마자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이제 막중한 중압감에 어떤 일을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거의 하루도 못 쉰 것 같습니다. 근데 최초의 40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세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고 또 로스쿨 세대 변호사님들이 이제 50%가 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저는 그 대표 주자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도 새롭게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또 법조계 내에서도 그동안의 산적한 과제들을 이제는 해결해 달라는 좀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이제 최초의 3년 임기를 갖게 되는 협회장인데 그만큼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좀 많은 일을 해라 라는 것이고 저는 그만큼 제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청년 변호사들의 롤모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광이죠, 사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임기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 변협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딱 어느 하나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조계에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법조계,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또 법무부, 법원, 로스쿨 다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려는 거는 이제 각 기관들과 기존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왔고 이제 다시 한번 소통을 하면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변호사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유관 기관들이 함께하는 빅텐트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빅텐트인가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더 첨언드리자면 어느 기관을 가던 예전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법원 다 똑같은 게 우리의 영원한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달성이 요원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그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하나의 사건만 발생해도 그 신뢰나 이미지는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계의 전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플랫폼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법조계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법조계와 각 기관 간의 해석이나 또 이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좀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같이 보시는군요. 합쳐서 논의를 하고 하나의 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역 관련해서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하나씩 틀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빅텐트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또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모토는 여러 법조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어지러운 전국입니다. 법조계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 법률방송과 선거 전 인터뷰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감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라는 것은 갈등, 분쟁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에서는 이 정치가 점점 갈등을 더 고조화시키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뭐 그분들의 뜻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정계 내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현상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사법부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사법부로 넘어왔다면은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 권한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가장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우리 법조계입니다. 법조계에서 특히 우리 대한변협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법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라고 국민들도 또 정치계에서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향후 대한변협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관련 위원회들에서도 최대한 고른 입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앞으로 또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좀 객관적으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전국의 분사무소를 두고 하나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네트워크 로펌, 또 많은 변호사들이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이 무분별한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꼽기도 했는데요. 관련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에 건의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변협에 올라간 6개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미 의사가 일치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분사무소와 본사무소의 광고 분리라던가 정관 또는 비변호사 출신 정관의 광고 금지 특히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그 간판에 주재 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표시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취임한 즉시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적용을 먼저 할 생각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1차적인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가는 좀 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2차적으로 첫 번째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좀 규제하는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관련 어떤 포털 사이트들과의 논의도 필요하고 또 회원들의 중지도 더 모아야겠지만, 이 방향이 좀 기존의 광고 규정과 좀 같은 취지에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매집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특정 법인에서 블로그들을 매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광고를 독점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위법성 판단을 한 다음에 위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좀 규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법률 플랫폼, 법률 AI 서비스는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한데요.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법률 플랫폼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중개를 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위 리걸테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갖고 있는 법률 플랫폼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 AI가 있습니다. 앞서서 중개형 또는 광고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중개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법률 플랫폼의 대표가 로톡 같은 기업이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빠르게 만나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 허용되는 예시와 허용되지 않는 예시들을 보면 논리적으로 앞에 얘기된 부분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허용 예시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정을 한 다음에 좀 먼저 발표를 하면 우리 회원분들께도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좀 합리적인 규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면 규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리걸테크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AI 쪽은 기본적으로 좀 같은 논지를 제가 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독자적인 어떤 법률 서비스 사업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마냥 허용하기보다는 이것을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선택하면 되지 않냐, 그것을 왜 규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네, 맞습니다.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서비스는 정말 고도화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합적이면서도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계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줘야 하는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물어서 답을 얻고 대책에 나서도 될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무조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러 기술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런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회사가 독자적인 의료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우려해서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그것을 도구로 활용해 제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률 서비스도 법률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국가의 법조계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확립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냥 규제가 허용된 곳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라 여러 국가에서 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률 AI 또는 여러 리걸테크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전문가 영역의 서비스는 잘못 제공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엄격한 검토를 거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이 전문직 영역의 취지라고 보시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죠, 변호사님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이고, 네. 그에 근거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독자적인 업체의 서비스보다는 변호사들의 도구로서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임기를 3년 동안 이끌어가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후보자 또는 당선인 분들과 좀 차별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현직 지방회장님들이 거의 전부가 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법조계에서 좀 중간 세대, 살짝 위입니다만 어쨌든 거의 중간에 가까운 세대다 보니까 위아래 세대를 함께 아우르기에 너무 좋은 어떤 연차와 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기존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집행부를 구성할 때 위아래 30년 터울로 폭넓게 구성을 했는데 더없이 분위기도 좋았고 모두 함께 일을 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첫 번째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함께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좀 골고루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통합의 집행부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존에 선거 때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사실 거기에만 얽매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겠지만 제가 기존에도 일을 해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대부분 우리 회원분들과의 소통에서 나옵니다. 회원분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여러 유관기관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많이 해결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문제들을 더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집행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엄포를 놨습니다. 3년 임기인데 한 임원이 3년간 하면 좀 나태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년 반을 임기로 해서 1기, 2기로 바꿀 것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면 유지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비상근이더라도 와서 열심히 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포기할까 봐 오히려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임기 초반에 바짝 모든 임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더 많이 바꿔보고 하면서 새로운 대한변협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정의로운 사회 수호자로서 활약해 주실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김정욱 회장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